조계종 총무부장에 새로 임명된 성문 스님이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종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설정 스님에 대한 퇴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 관련 연구를 직접 주도하기 위한 연구소를 처음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정치사의 거목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49제가 서울 성북구 개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청주 BBS가 선승들의 선서화와 국내 불교 사경의 거장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오늘은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를 이끌고 있는 최명숙 대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부장에 새로 임명된 성문 스님이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종단 사태가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을 맞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설정 스님 불신임함 처리를 추진하는 등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은처자 등의 범죄 의혹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설정 스님이 이번엔 인사 실패란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설정 스님은 부원장격인 총무부장에 종회의장 출신의 성문 스님을 전격 임명했지만 하루 만에 성문 스님은 사직서를 내고 총무원을 떠났습니다. 성문 스님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면담 직후 사의 표명을 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해보려고 했으나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를 두고 설정 스님이 종단의 차기 구도에 있어 성문 스님을 앞세워 주도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문 스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더욱이 성문 스님은 설정 스님의 불신임을 추진하려는 다수의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는 16일 임시회를 열어 설정 스님의 거취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에 앞서 종회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단은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인사가 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설정 스님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종회의장단 등은 설정 스님에 대해 범죄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의 종단 사태를 책임지고 총무원장직에서 명예롭게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종단 법통의 상징이자 최고 어른인 종정 진제 대종사도 명예로운 퇴진을 강조하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혼란과 위기의 연속인 한국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 종단 사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설정 스님의 향후 선택과 반대 진영의 대응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종단 안팎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산림자원 보호와 국민편익 증대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신무경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임감사와 김상기 탐방관리이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불교와 국립공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심감사는 이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면서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설정 스님은 해인사에서 산불을 끈 경험 등을 밝히면서 한국 불교가 산불 예방과 식수 등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고 말했습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이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 달 9일 개국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 설립추진위원회는 제주시 탑동 소재 덕산빌딩 4층 연주소에서 위원장 허은 스님을 비롯한 설립추진위원들과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회의를 열고 개국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설립추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7일 개국 기념행사에 대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후원 조직 만공의 회원 증대를 통해 제주불교 방송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립추진위원이자 제주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은 이제는 BBS 제주불교 방송이 도출단 만큼 순항한 일만 남았다면서 제주가 방송 포교로 불국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설립추진위원들이 만공의 회원 가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만공의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방송장비 발주와 중개소 구축, 스튜디오 공사 등이 완료된 만큼 향후 BBS 제주불교 방송의 재정적 자립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만 진행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연구를 직접 주도하기 위한 첫 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설치 근거가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1년 위탁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문을 연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부 공공기관의 위안부 문제연구소 현판이 걸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 갈등을 촉발한다며 뜻있는 민간단체들만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저는 글로벌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 여성, 인권, 평화 이런 문제들을 집대성에서 다룰 수 있는 연구와 조사의 메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소는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각종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기록물과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록물들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면 국가기록물 지정도 추진합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 기반 조성 노력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들을 더욱더 지속시키고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허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전문 연구소 설치 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부 위탁 사업으로 첫 단추를 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연구소 출범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에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 의지를 드러낸 만큼 앞으로 상설 연구소 추진과 연구 성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담은 창작곡이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기념 행사에서 선보입니다. 국립합창단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18 한민족 합창축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은 창작 칸타타 광야의 노래를 초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래는 16일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선보이며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절망적인 상황과 슬픔,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염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체 7곡 가운데 3번 곡인 나비의 노래에서는 위안부 소녀들을 상징하는 나비가 등장하며 이들이 가장 많이 불렀다는 아리랑을 노래합니다. 이들은 앞서 14일에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휴전선 넘어 북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노래 한마당을 마련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와 손을 잡고 청년 대학생들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가을에 열리는 청년대학생 신행축제는 신행 UCC 공모전과 청년 토크, 불교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청년 불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청년 토크와 청년 불교문화체험, 신행 UCC 공모전 등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신나고 행복한 신행 축제가 열립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청년 토크로 방송인 김재동 씨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청년 토크에 앞서 열리는 청년 불교문화체험은 우정총국 앞마당에서 만다라 스크래치와 사경, 레고, 부처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신행 상담 부스가 마련됩니다.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불련은 힐링을 화두로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힐링이 요즘 학생들에게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전달해주는 법사님들과 그리고 불교의 그런 가르침들이 대학생들에게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동 주최자인 대한불교 청년회는 신행 축제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행 UCC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동영상 중심의 공모보다는 사진과 애니메이션, 플래시 등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청년 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공모는 라이크부타.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우수작은 10월 6일 청년대학생 신행축제에서 시상을 합니다. 대불청은 UCC를 만들어 신행과 수행을 점검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진수를 전할 방침입니다. 본인의 신행, 수행을 점검을 하고 이 부분들을 외부에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더 친근해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신행 UCC 공모전과 청년 토크, 여기에 불교 문화 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 청년 대학생 신행 축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포교와 신행 혁신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수도권 소재 사찰 어린이법회에 다니는 어린이 불자들과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대동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서울과 수도권 사찰들이 소속된 조계종의 최대 교구인 직할교구는 내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제8회 천진불들의 어울림 한마당, 반갑다 친구야 와글와글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어울림 한마당은 단체 게임과 체험 프로그램, 물놀이 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고 특히 폭염에 지친 어린이들을 위해 물놀이 중심의 놀이 축제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 인공 물놀이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울림 한마당에는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수국사, 직할교구 신도회, 동국대 등이 후원하며 어린이와 법회 지도자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치사의 거목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49제가 서울 성북구 개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생전에 불교 사상에 정통했던 고인은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부처님 품 안에서 고이 잠들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올해 6월 향년 92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가 영역의 삶을 마감하고 부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줌의 재로 영면에 든 김종필 전 총리의 49제가 서울 성북구 개운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은 김 전 총리의 생전 모습을 회고하면서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비록 기독교 신자였지만 생전에 불교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김 전 총리의 어머니와 장모는 독실한 불자였고 장녀인 김혜리 씨도 1978년 조계사에서 보살계를 받은 신신 깊은 불자로 말 그대로 불자 집안입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생전에 화쟁과 같은 불교 사상에 매우 정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삶의 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며 불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추구했던 화합의 정치도 이러한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를 대변하듯 김 전 총리의 49제에는 유가족을 포함해 고인을 추억하는 많은 이들이 참석해 고인이 끝내 못다 이루고 간 뜻을 아쉬워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과거 BBS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종교를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편향적 종교관을 지닌 인물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며 정치인의 분별심을 경계한 겁니다. 종교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고 또 존중해야 되고 상호 존중해야 되고 특히 나라의 지도자에 있어서는 자기가 믿는 종교라고 해서 소중히 하고 여타는 뭔가 구별하거나 차별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었던 고인은 육신의 비루함을 던져버린 채 영역의 삶을 뒤로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선서화와 국내 불교 사경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이 주최한 2018 직지 선서화 대전을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금을 활용해 지극히 전통적인 단청의 문양에 현대적인 기법을 가미한 봉황 반자도,
국보와 보물 등 불교 문화재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불교적 색채에 현대 예술적 감각을 입힌 성불.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이수자인 김석곤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경이란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다시 글로 옮기는 작업. 우리나라 사경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송전 정기옥 작가의 40년 예술혼이 담긴 사경의 걸작들. BBS 청주불교 방송이 근현대 선승들의 선서화와 국내 불교 사경 및 불화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8 직지 선서화 대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등 근현대 선승들의 선서화 걸작들과 국내 불교 사경의 거장 초암 김시운 선생, 그의 제자 송전 정기옥 작가, 무형문화재 단청장 이수자인 김석곤 작가, 배첩 기능자 김태자 작가의 명작 7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불교의 가장 화려한 불화를 그 배첩을 통해서 새로운 괴불이나 탱화나 이런 걸로 다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배첩이에요. 한자 한자 정말 한 땀 한 땀 바느질 할 때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를 끝까지 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쓰고 보면 내가 써놓고도 행복한 거. 뭐 불교 미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포교거든요. 불교 미술을 통해서 불교를 갖다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불교 미술을 하는 작가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게끔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선승들의 수행 정진을 통한 깨달음의 결정체인 선서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선서화는 참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여신 고성대덕 스님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시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한량없이 크고 깊다는 부처님의 말씀. 송전 정기옥 작가의 부모 은중경입니다. 정기옥 작가는 이 작품에 1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동안 예술의 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난 9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한 직지 선서화 대전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그 22번째 순서로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를 이끌고 있는 최명숙 대표를 조윤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애인 불자들의 신행 생활과 문화 활동을 도우면서 장애인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 보리수 아래.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인 보리수 아래의 중심에는 최명숙 회장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아 걷는 곳조차 불편했던 최 회장이 처음 부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불심 깊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업고 가야 되는데 꼭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딱 내려놓으면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한번 만져보겠다고 법당을 막 피쩍피쩍 걸어다니고 그랬었나 봐요. 20여 년 전 여행 중 우연히 방문한 경북 봉화 청량사에서 최 회장은 당시 청량사 주지였던 지현 스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으며 본격적인 신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청량사의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던 최 회장에게 지현 스님이 건넨 첫마디는 바로 어서 오세요. 편견 없는 지현 스님의 따뜻한 한마디는 최 회장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절에 가면 한 번도 다시 오라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유일하게 지현 스님께서 어서 오세요. 다음에 또 와요.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후 지현 스님의 권유로 최 회장은 삼고초려 끝에 지난 2005년 보리수 아래를 창립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보리수 아래는 현재 전국에서 모인 13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큰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시 낭송 등 여러 문화 공연을 개최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시집도 발간하는 등 다양한 교류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포교사 시험 응시도 적극 독려해 실제 불교계 일선에서 일하는 포교사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불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여줘야지 장애인도 마음을 내는 거지. 이처럼 불교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장애인 불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불자들에게 사찰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설명이라는 게 쉬워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친절하게 쉬운 설명을 하시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그 점자블럭이 돼 있어도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법당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걸 설명해 주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지난해 그만두고 오로지 보리수 아래 운영에 힘을 쏟고 있는 최 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불자들이 불교계에서 제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무실도 없고요. 사무실도 우리 집 주소로 해놓고 불교 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틀을 다지고.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이어진다는 진보 측 의견과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부터라는 보수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광복절에도 해당 논란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한 세기가 되는 해,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1919년의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건국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이승만 대통령과 재헌 70주년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같은 날 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연 강효상 의원은 이전 대통령의 업적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은 묻혀지고 과만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제대로 알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웠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확립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건국 70주년 세미나를 마련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태어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대통령과 청와대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 100주년 남북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표 의원은 1948년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 역시 우리가 기념해야 할 사건이지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이어진 100년의 역사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헌장 헌법이죠. 이것이 발표가 되었고, 그렇게 본다면 법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대한민국은 1919년에 수립된 것이 맞습니다.
건국 시기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이해득실이 달라지는 탓에 양측은 한 걸음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뿌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모두 존재하는 역사인 만큼 진영의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식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 주도하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위안부 관련 사료들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4일은 전 세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세계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하지만 기념 행사를 열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새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픈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과 외교적인 해법 모색 등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8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